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저녁인데요. 수요일 저녁 원유재고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주요 지표죠. 오늘은 CPI 발표도 있고요.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간에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 만큼 이런 다양한 이슈들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 꽤 커 보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시장에 대한 흐름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그에 맞춘 해외 선물 전략 오늘도 저희 신세계 2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탄탄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의견도 남겨줄 수가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실시간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도 가능하고요. 그 안에 채팅방을 통해서도 더욱더 빠르고 편리하게 의견도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시 내기,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코드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수요일 저녁입니다. 워낙 주 초반부터 하루하루가 큰 변동성이 있었던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 수요일도 더욱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윤 PD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경윤입니다. 현재 시장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가격대가 어디로 튈지 좀 가늠하기가 어려운데요. 우선 어제 시진핑 주석의 발언으로 인해서 무역 분쟁 우려가 완화됐다라는 진단으로 인해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줬습니다. 조금 전에 또 시리아를 둘러싼 이런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다시금 가격대에 출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장 어떤 이슈들 지켜봐야 할지 잠시 후에 정확히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불거지는 이슈, 무엇보다도 또 해외 선물 안에서는 이런 이슈와 시황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궁금해하시는 시황도 김경윤 PD 통해서 여러분들의 꼼꼼하게 또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원유재고 발표도 있고 CPI 그리고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간에 FOMC도 있는 중요한 날인데요. 이런 중요한 날 어떤 마스터가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책임져 주실까요? 오늘의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야신 김동우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야신 김동우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날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자, 여기 우리 센TV처럼 제작진도 세고요. 우리 또 양쪽에 오늘 또 진행해 주시는 두 분 미모의 여인들과 함께 오늘 센 방송으로 센 수익, 센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센TV 맞는 그런 그쵸? 인사말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도 정말 유연하고 이런 제스처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는 적극적인 마스터님이시죠. 야신 김동우 마스터님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요일장 신세계 김동우 마스터님과 함께 할 텐데요. 자, 지금 현재 시각 10시 1분, 2분 이제 막 지나가면서 시장들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먼저 슬슬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먼저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S&P와 나스닥 앞서서 김경윤 PD 말해드렸던 것처럼 일단 본장에서는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선물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현재 부근에서는 다시 한번 재차 반등하지 못하고 빠지는 가격대입니다. 0.84% 빠지면서 S&P 500 지수는 2632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제장 동일하게 또 반등에 성공을 했고 하지만 현재 부근에서는 S&P 500과 마찬가지로 빠집니다.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0.81% 빠진 6,571포인트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FX도 함께 보실까요? 자, 유로FX는 뭐 앞서서 뭐 장기적인 시황 그리고 단기적인 시황에 대한 부분 짚어드렸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상승하면서 1.24달러 회복이 됐고요. 360달러까지 올라갑니다. 1.24, 360달러로 강보합권 움직이고 있는 유로FX 살펴드렸고요. 자, 그리고 골드가 오늘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1% 넘는 현재 부근 급등을 보여주면서 1350달러를 단숨에 돌파가 됐고요. 1356달러까지 돌파가 되면서 중반대 가격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1356.5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골드 살펴드렸고요. 자, 이어서 크루드오일 함께 보시죠. 크루드오일은 어제장의 급등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합니다. 어제장에 3.62% 넘는 강한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어제 종가가 65.58달러로 65달러 중반대 가격대, 그리고 현재 부근에서 중반대 가격대를 지지받고 후반대까지 점프합니다. 65.98달러까지 오르면서 0.61%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또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달러 인덱스 함께 보실까요? 자, 달러 인덱스는 유로FX와 반대적인 차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현재 부근은 89.225선까지 내려갑니다. 89라인 초반대까지 좀 떨어지면서 0.12% 약세 흐름 보이고 있는 달러 인덱스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재차 반등하지 못하고 오늘장은 양지수 모두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로FX는 4일 연속, 4거래 연속 반등에 성공하면서 1.24달러를 단단하게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골드가 1% 넘게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날인데 어제장에 급등을 했던 크루드오일 현재 부근에서도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65달러 후반대, 이제 66달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유 재고 발표 전후로도 가격대가 어떻게 또 변할지 잠시 후 저희 통해서 함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 시세도 살펴드렸고요. 그렇다면 이 구간 외신 쪽의 뉴스 먼저 김경희 PD 통해서 정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일장 리뷰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 뉴욕 증시가 시진핑과 트럼프의 화해 무드 그리고 미국 실적 시즌 시작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했다라는 소식인데요. 10일 이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428.90포인트 상승한 24,408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도 2,656.87, 1.6% 상승했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 1.07% 상승한 7,094.30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자동차 관세 인하 등 중국의 수입 확대 방침을 밝힌 점이 이 무역전쟁 우려를 줄이면서 주가를 밀어 올렸다라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여전히 무역 분쟁 소식입니다. 미중 간 관계가 꽃길을 걸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가운데 회의론도 여전하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10일이었죠. 시진핑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유화적인 발언을 내놨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봉합됐다고 보기는 이르다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소시에테 제너럴 쪽에서는 시 주석은 그가 그동안 해왔던 발언 이외에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라면서 자동차 관세를 포함해 많은 개선 사항을 이야기했지만 구체적인 것은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중 간 무역 전쟁 긴장을 고조시키는 발언이 없었다는 것이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던 이유다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미국 기업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서 에너지 업종에 주목해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무역전쟁 위험 그리고 시리아를 둘러싼 우려 등으로 뉴욕 증시 굉장히 변동성이 커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거는 시장의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쪽에서는 특히 에너지 업종의 실적 성장세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고 합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하면서 에너지 업종 실적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올해 초 평균 유가는 62.89달러로 지난해 초 51.78달러 대비해서 22%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업종의 EPS 같은 경우에는 78.1% 개선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장에서 다우지수 종목이 개장 전 프리마켓에서 일제히 하락했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지정학적 우려가 고조됐기 때문이다라는 설명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미국의 시리아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과 또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조사에 대한 불안 등이 주가의 하락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우지수 선물이 1%가량 하락한 가운데 종목별로는 골드만삭스 그리고 트래블러스 등의 낙폭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일본 쪽 소식입니다. 구로다 총재가 물가 목표가 여전히 멀어라면서 강력한 완화 정책을 지속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로 완만하게 상승률을 높여가고 있다라고 진단했다고 하고요. 일본은 물가가 지속해서 하락한다는 의미에서의 디플레이션에는 더 이상 처해 있지 않다라면서도 경제 및 물가 여건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2% 물가 안정 목표까지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라면서 강력한 통화 완화 정책을 끈질기게 지속할 것이다라는 발언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은 어제도 전해드렸던 소식입니다. ECB가 연내 양적 완화 중단을 하겠다라는 설이 나오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였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에바트 노보튼이 ECB 정책위원회 위원, 오스트리아 은행장이죠. ECB가 올해 양적 완화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밝힌 게 유로 강세 그리고 달러 약세의 재료가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ECB는 이미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인 상태로 최소한 오는 9월까지 양적 완화를 지속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메르츠방크 쪽의 분석입니다. 유로화 상승세가 취약하다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에 이 에바트 노보튼이 정책위원회 발언으로 인해서 유로화가 상승했지만 강세가 취약하다라는 진단과 함께 유로화가 앞으로 몇 개월간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고 합니다. 코메르츠방크 쪽에서는 시장이 지금 유로화 강세 소식에 집중할수록 유로화에 대한 실망 가능성도 커진다며 ECB가 노를 뒤로 젓는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항모가 시리아를 향하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여러 국가들이 군사 공격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공격 의혹으로 국제사회가 좀 들끓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를 공습할 것이라며 러시아에 공개 선언한 트위터가 방금 올라왔습니다. 이 미국이 지금 핵 추진 항모를 지중해로 파견하면서 전쟁 준비에 나섰다라는 소식도 들어왔고요. 프랑스와 사우디의 정상들은 함께 시리아에 대한 군사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내전으로 시작됐던 이 시리아가 글로벌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분석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리아 리스크로 인해서 유가는 급등했는데요.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70불을 돌파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국제유가가 중동 불안 고조로 인해서 3.3%나 급증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API 미국 원유 재고가 180만 배럴 증가한 것으로 어제 발표됐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지수에 대해서는 뉴욕 증시는 시진핑과 이런 트럼프 화해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실적 시즌의 시작으로 탄력을 받으면서 본장에서도 1% 넘는 강한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선물 지수 같은 경우도 앞서서 살펴드렸듯이 마찬가지로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통화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ECB가 연내 양적 완화에 대한 중단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달러 약세를 부추기고 있고 그에 반대로 유로 FX는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오늘 잠시 후에는 원유 재고 발표 EI 쪽에서 있을 예정인데요. 앞서서 발표된 API 쪽에서는 원유 재고가 180만 배럴이 증가가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이후에 EI 쪽에서도 예상치와 어떻게 또 실지치가 나올지 그 부분 함께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부근의 외신 쪽의 뉴스 정리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다뤄볼 이슈는 어떤 이슈가 있을까?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이슈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 6월물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완화 분위기 속에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분에서는 지수 선물 하락을 하면서 추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입니다. 앞서서 시세 살펴드렸을 때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유로 FX입니다. 앞서서 외신 쪽의 의견도 마찬가지인데요. ECB 양적 완화 종료에 대한 기대감 속에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그 또한 함께 전략 짜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이슈는 잠시 후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무역 분쟁에 대한 완화와 중동 위기에 계속적으로 급등하면서 현재 부근에서도 66달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65.97달러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오늘의 장중에는 고가가 65달러 후반대까지 계속적으로 찍고 있는 상황인 만큼 그 이후에도 66달러, 그 이후 가격대도 돌파할 수 있는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6월물이고요. 시리아 리스크와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의 안전자산이 강세하면서 현재 보고 1% 넘는 강한 흐름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골드 역시 마지막 이슈로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4가지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요. 각 이슈별로 워낙 또 걸려있는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후로 해서 전략들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트럼프와 시진핑 간의 이런 완화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지수는 탄력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이지만요. 현재 부근 아직 오늘의 본장이 개장하기 직전이고, 그리고 지수에 대해서는 상승보다는 하락 쪽으로 무게감이 쏠리면서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만큼 지수에 대해서 좀 하루하루 시장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먼저 S&P 500 같은 경우에는 0.80% 빠진 2633.25포인트 선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지수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P 500입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모두 다운의 의견으로 만장일치가 됐습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는 네? 왜 다운을 했죠? 누가요? 말씀님이요? 정정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저는 중립이요. 중립으로 다시 한번 좀 정정을 하고요. 네. 저와 김경일 PD만 지금 다운의 의견으로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마스터님이 바로 직접 또 의견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실 만큼 지수에 대해서는 하루하루 시장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먼저 관망 의견 들어볼게요. 자, 네. 일단 지난주를 보시면요. 지난주 금요일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4월 6일인가요? 네. 맞나요? 네. 자, 지난 금요일에 S&P와 나스닥이 지수 선물들이 올라오는 이제 상황에서 제가 이제 진단을 해드렸을 때 아랫단에 찍어야 될 자리가 있다 해서 단기적으로 제가 하방 포지션을 드렸는데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희 방송 끝나온 이후에 좀 폭락에 가까운 대하락 시세가 나왔죠.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요. 네. S&P부터 보시면 자, 지난 4월 6일 근데 제가 말씀드린 하단의 목표가를 지나서 그 아랫단까지 굉장히 많은 지수 폭락이 있었어요. 이날. 그 이후에 사실 이날 폭락할 이유는 제가 봐서는 없었다고 보는데요. 요즘에 이제 전 세계적인 그런 이슈들 때문에 지금 미국 지수 선물들도 급등락이 반복되는 그런 시장 상황이다 보니까요. 자, 그 이후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월요일과 화요일 저희 포지션도 단기 급락에 따른 반등을 예상을 하고 사실 매수 포지션을 많이 취했었는데요. 네. 자, 어제까지 S&P 같은 경우 2666선대까지 다시 반등을 보여줬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또 시리아 내전 그리고 러시아와 미국의 어떤 갈등이 다시 이슈화되면서 오늘 지금 지수 선물이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외에 특별한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는. 네네. 그리고 지금 일봉상 사실 아직 상방 경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월요일과 화요일에 급반등에 대한 오늘은 조정 분위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특히 오늘이 또 금요일이고 하다 보니까 너무 하락 쪽에 포지션을 두는 것은 의미가 수요일이죠? 없다. 수요일. 너무 말이 꼬이네, 이제. 자, 해서 지난 월요일, 화요일에 급반등에 대한 오늘 단기적인 조정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너무 하락 쪽에 포지션 두는 걸 저는 원치 않고요. 분봉상 보셔도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더 있어요. 그래서 아랫단은 2615선대까지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2610선대가 지지된다면 단기적으로 혼조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추가적인 폭락은 없을 거라고 일단 예상이 되어집니다. 네. 네. S&P는 지금 그렇게 봐드렸고요. 네. 나스닥도 그리고 보실래요? 나스닥 같이 보죠. 네네. 네, 나스닥도 마찬가지래요. 자, 4월 6일자 S&P하고 똑같아요. 그날 저희가 계속 상방 포지션에서 하방 쪽에
하락 예상을 계속 드렸는데 그날 같이 하락을 했고요. 네. 그 이후에 S&P와 마찬가지로 월요일, 화요일 급반등을 한 모습 이후에 오늘 지금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일봉상 얘도 아직은 상방 경직의 흐름은 있다. 다만 구름대 상당 구간에서의 저항을 막고 지금 단기 조정이 있는 구간이고요. 해서 여기에서 단기 급반등의 어려움도 사실은 산재에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봉상 구름대를 지금 진입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라면 단기 조정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구름대 진입을 시도한다면 추가적인 반등은 기준선 내외까지 수치로 보면 6,760선대까지는 추가적인 반등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 분봉을 보시면 60분봉상 지금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그룹대 하단까지 6,520선대까지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 이후에 6,480선, 85선. 자, 이 단기 직전 저점의 지지가 이루어진다면 이 부근에서는 나스닥도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지금 시리아 문제 외에는 특별하게 미국 지수가 지금 내릴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해서 단기적으로 지금 흐름을 좀 보시고 너무 하방 쪽만 보시는 거는 좀 위험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S&P와 나스닥 모두 함께 봐드렸는데 일단 관망의 의견으로 함께 풀어주셨습니다. 이 관망의 뜻은 일단 하락 쪽으로만 보셔도 되지 않고 그리고 그 안에 지지시에는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관망을 들어주신 거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일단은 S&P 500에 대해서는 2610선이 지지가 된다라면은 앞으로의 지수에 대해서는 혼조세가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지 여부를 가격대 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뭐 나스닥과 S&P 마찬가지입니다만 4월 초에 좀 기록했던 그 급락했던 부분은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했고 그 이상으로 또 가격대가 지지가 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의 좀 시장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단기 조정에 대한 가능성도 있고요. 6,760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반등도 예상이 되고 있지만 하방 쪽으로 떨어진다면은 현재 부근 6,583포인트 거래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더욱더 하락한다면은 6,520선까지도 열려 있고 또 하방 쪽으로 더 간다면은 6,485선까지. 하지만 그 선에서 지지가 된다면은 다시 한번 또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대 단계별로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 S&P와 나스닥까지 함께 봐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또 유튜브에 개장 전이기 때문에 또 첫 번째 이슈로 지수도 봐드리고 있고 지수에 대해서 좀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남겨주신 의견이 있는데요. 나스닥은 미국 개장하면은 상승 전환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아직 지금 개장 전 10분 전입니다. 네네. 일단 지수를 좀 보자면 초반에 하락폭보다 더욱더 좀 확대되지는 못하고 좀 하락이 좀 제한적이거든요. 네. 하락은 네네. 제가 봤을 때는 네. 어느 정도는 제한적이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급반등의 힘은 좀 약해 보이거든요. 하지만 추가적인 하락이 없다라면 이 구간 지금 제가 봐서는 오늘 저녁 12시 내외까지는 혼조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너무 급반등을 의식하지는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추가적인 하락도 지금 아래 하단 쪽이 열려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60분 봉상도 지금 밑에 침체 구간에서 서서히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오고는 있어요. 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면 단기 반등도 가능한 구간이고요. 단기 반등을 보자면 2645선까지 S&P는 단기 반등 가능하겠고요.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6,600선대 내외까지는 단기 반등 가능해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뭐 하락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좀 하락세 그리고 반등이라면 6,600선까지도 다시 한번 또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라고 일단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9분 남겨두고 있는데 잠시 후 개장 이후에도 지수에 대해서 가격대 변화되는 대로 함께 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김경인 PD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네, 일단 말씀드렸듯이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지수 상승세 굉장히 강했습니다. 시진핑 주석
지역의 어떤 화해 무드를 좀 여는 발언으로 인해서 무역 분쟁 우려가 완화됐다라는 해석이 나왔었고요. 다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상승하면서 24,408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세를 좀 이어갈 수 있을까 싶었는데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또 러시아에 대해서 좀 엄포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쪽에서 이전에 시리아에 대해서 미국이 미사일을 쏜다면 이 미사일을 격추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기다려라 라면서 곧 미사일이 갈 것이다라는 트윗을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사일 같은 경우에 이 공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새롭고 똑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면서 gas killing animal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시리아를 공격하고 있는데 이 화학 무기를 통해서 좀 공격을 하는 이 시리아를 이런 표현으로 좀 사용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짓을 하는 시리아와 파트너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트위터를 통해서 공격을 했고요. 또 이어서 올린 트윗에서는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가 냉전 시대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나쁜 상태에 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이제 미국이 그들의 경제 발전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데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뉘앙스의 트윗을 또 올린 것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지수 선물과 각종 상품들의 가격대가 좀 한 차례 좀 폭풍이 좀 온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슈 이외에도 역시나 페이스북 이슈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데 어제였죠. 마크 저커버그가 상원 법사위에서 최근에 이 데이터 스캔들 사태에 대해서 테스티파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커버그는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관련한 이 데이터 유출 사건에 대해서 기존에 연방통상위에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건이 이미 몇 년 전 종결된 케이스라고 인식해서였다라는 증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까지 이 증언은 이어질 예정인데요. 오늘은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에서 증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더 새로운 뉴스가 오늘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또 오늘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좀 혼재되어 있는데 그중에 또 하나는 미국 내 정치적 혼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FBI가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를 기습 수사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장에서 일단은 새로운 뉴스는 없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촉각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코메르츠방크 쪽에서는 공급과 수요를 기초로 거래를 하는 애널리스트로서 현재 국면의 거래는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의견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펀더멘털적 데이터, 즉 기업 실적과 같은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 이슈에 완전히 묻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현재 포커스는 서방 국가들이 시리아 정권에 대한 군사 공격을 실제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좀 봐야 될 점이라고 한다면 오늘 공개되는 FOMC 의사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한 기관 쪽에서는 현재 증시가 연준 이슈에 달려 있다라면서 투자들은 의사록에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하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 물가라든지 경기 전망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이 지난 이제 FOMC가 있었던 시기가 무역 분쟁이 한창 좀 뜨겁게 오가고 있을 시절이었기 때문에 무역 분쟁에 대한 대화도 나누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이었죠. 파월 의장의 첫 기자회견에서는 관련 내용은 딱히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질문에 대해서는 무역 분쟁의 경기 전망에 대한 약간의 리스크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른 기관 쪽에서는 관세나 무역 분쟁 부분은 경기 전망에는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왜냐하면 이런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디테일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연준 쪽에서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는지 알아보는 것은 좀 흥미로울 것이다라면서 즉 무역 이슈로 인해서 그들의 전망에 대한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만약에 바뀌었다면 얼마나 많은 연준 멤버들이 그렇게 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좀 지켜봐야 될 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은행 쪽에서도 무역 이슈로 인해서 경기가 생기를 잃고 또 기업 지출이 감소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만큼 오늘자의 의사록에도 이런 부분이 나오는지 봐야 한다라는 의견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미국에 대한 부분, 중국에 대한 무역 전제 역시나 또 오늘장도 계속해서 불거져 오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시리아에 대한 부분까지도 추가적으로 또 김경윤 PD 통해서 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3시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새벽 3시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 만큼 이 의사록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 부분 또 짚어봤는데요. 의사록에 대한 내용은 증시에 좀 잠재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파월은 무역 분쟁 경기 전망이 약간의 리스크로만 좀 감지를 한다라는 점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S&P 500에 대해서 짚어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인데요. 앞서서 달러에 대해서는 좀 약세 흐름에 대한 부분. 하지만 유로 FX에 대해서는 앞서서 ECB 쪽의 발언과 마찬가지로 이 양정환에 대한 종료에 대한 소식으로 계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24달러를 좀 단단하게 지지가 된 이후에 330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유로 FX 전략 나눠볼게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마스터님이 지금 다운 들어오셨고요. 저와 김기우 PD 오늘 좀 의견이 좀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업에 대한 의견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일단 뭐 같은 가격대를 보더라도 그 안에 또 전략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업과 다운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자신에 맞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다운 의견, 마스터님 의견부터 들어봐야 되겠죠? 저부터요? 네. 두 분부터 듣고 싶은데. 마스터님부터 듣고 싶습니다. 네. 어떡하지? 자, 일단, 유로는요, 지난 금요일, 자, 일봉상 차트를 먼저 보실게요. 네. 지난 금요일, 우리가 뭐 했었죠? 네. 지난주 금요일이요? 지난 금요일 날, 네네. 제 기억나는 게, 네. 그때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유로를 3200을 기다려야 될까요? 해서 그때 막 네네. 올라가는 상황에서 제가 맞아요. 쫓아가지 마시라고 네네. 기다리시면 자리 온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날 정확하게 12195를 찍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기다리시면 자리는 언제든지 온다. 그때 안 맞으면 어떨까? 그분 또 저 때문에 못 잡았으면 어떨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다행스럽게 정확하게 그 자리 주고 갔는데 그분 수익 잘 내셨는지 궁금하고요. 보고 계신다면 피드백 주시면 좋겠네요. 네. 지금은요, 네. 사실 근간에 지금 골드, 유로, 파운드와 지금 얘네들 자체 모든 종목들이 달러 인덱스 때문 이거든요. 이 이유밖에는 없어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이제 달러 인덱스가 제가 우려하는 지금 포지션의 어떤 그림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 달러 인덱스가 저는 폭락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찬성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사실 근데 지금 이번 주 들어서 달러 인덱스의 하락이 점점 가속화되다 보니까 지금 급반등이 특히 골드에 지금 심하게 나오고 있고요. 잠시 후에 골드 같이 짚어드릴 건데요. 네네. 지금 유로 같은 경우도 단기 지난 금요일부터 해서 지금 급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달러 인덱스의 하락에 비해서는 유로 반등의 힘이 좀 약해 보인다. 이래 보여지고요. 물론 지금 일봉상은 우상향의 지금 상방 경직을 만들어가고 있는 입장이긴 한데요. 만약에 달러 인덱스의 상황만 놓고 보자면 일봉상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남아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에 달러 인덱스가 다시 한번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다면 그리고 지금 월봉상에 현재는 음봉을 만들고 있지만 월봉상 양봉으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온다면 추가적인 유로는 하락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다운을 들었죠. 네. 단기적인 면에서 일단 다운을 들은 거고요. 어떤 종목이든 급등세가 계속 이어질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달러 인덱스의 하락도 잠시 멈추고 단기 반응.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간부터 12시까지 저희가 책임지는 시간대까지는 단기 하락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제가 다운을 드렸어요. 그래서 네네. 중요하죠. 그래서 네, 1차적으로 24200 때부터 해서요.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1.24000 내외까지 네. 단기 조정은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유로 FX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에 대해서 일단 추세를 확인하고 그 추세대로 좀 따라가시려고 했을 때 또는 그 이후의 전망을 좀 알고 싶을 때 도움이 되는 그런 분석이셨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한 종목에 대해서는 한 원웨이로만 갈 수가 없다라는 그 말을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로에 대한 흐름은 계속적으로 상승으로 가고는 있지만 이 상승 흐름이 여전히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하에 오늘 장은 소폭의 이런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전망을 짚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좀 사거리 연속 상승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또 좀 확실하게 또 매수 포지션으로 들어가실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렇죠. 시간적 네. 분석을 여러분들이 항상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많아요. 맞아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보십시오. 나스닥 같은 경우 지금 급반등 나오고 있죠. 그죠? 제가 6,600선대까지는 단기 반등 가능하다. 지금 양봉을 크게 세우면서 지금 S&P도 마찬가지 2,645선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거기까지 지금 반등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아까까지만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하락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위기만 보자면 모든 투자가분들이 손실을 낼 일이 없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단기간의 예상 시점도 항상 좀 눈을 크게 뜨시고 살피신 이후에 네. 대응을 하셔도 충분하다. 만약에 저기서 하단 부분에서 매도를 들어갔다면 지금 많은 손실이 발생한 구간이 그렇죠. 되겠죠. 다행스럽네요. 지금 나스닥이 6,600등 위를 지금 막 올라오고 있고요. 6,600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네네. 부분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 네, 역시나 거기를 탁월하십니다. 역시나 센 TV예요. 이 자리가 좀 기운이 좋죠? 맞습니다. 맞아요. 이 자리만 나오면 네. 100%예요. 평소에는 99%인데 네. 100%예요. 그래도 항상 뭐 가능성이라는 건 있으니까요. 네. 맞아요. 확률이 좋은 자리다라고 제가 좀 정리를 네네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분과 그리고 좋은 기운을 나눠주시려고 이 자리에서 아주 좀 철저하게 분석을 하시면서 가장 유효한 전략으로 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 뭐 유로FX에 대해서는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상승 쪽으로 너무 또 바라보지 마시고 시장에 대해서 뭐 갖는 방향 쪽으로만 좀 치우치지 마셔라라는 말씀 해드렸고요. 뭐 앞서서 나스닥에 대해서는 하락에 대한 제한과 그리고 단기 반등에 대한 부분도 짚어드린 만큼 다시 한번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개장 이슈 때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김경민 PD의 유로FX 의견 추가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오늘 지금 CPI가 조금 전에 발표가 됐는데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달러의 단기적인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로이터 쪽에서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널리스트들에게 로이터 쪽에서 설문한 바에 따르면 3월 CPI가 전년과 그렇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을 했다고 하는데 블룸버그 예상치 역시 전년 대비 2.4% 증가였고요. 실제치도 이와 같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에게 그렇게 상방으로든 하방으로든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예상보다 높게 나올 경우에 유로 상승세가 좀 제한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 부분 지금 좀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로 나왔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후에 또 봐야 할 물가 지표라고 한다면 물론 CPI도 중요합니다만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이 인플레이션 계산을 할 때 다른 좀 지표를 많이 참고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4월 30일에 발표하는 이 미국 상무부에서 발표하는 지표죠. 콜 PCE 프라이스 인덱스 이 부분을 지금 향후 금리 인상 전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의 경우 오랜만에 좀 유로 단독 이슈가 좀 있었죠. 3월 28일 이후 가장 지금 현재 높은 가격대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는 어제 22일에 이 에발트 노보트니 쪽에서의 발언이 이런 모멘텀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채권의 프로그램이 올해 말까지 철회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예금 금리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정상화 이전에 올릴 필요가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유로가 좀 상승하는 어떤 모멘텀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유로가 상승 폭을 조금 반납했는데 에바트의 이런 발언 이후에 22 대변인이 또 발언을 했습니다. 이 에바트가 말했던 이 향후 금리 인상 페이스가 22의 기준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유로의 상승폭이 좀 깎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역
무역 분쟁 이슈 역시 좀 달러와 유로에 있어서 주요 모멘텀 중에 하나인데요. 어제 이 시진핑 주석의 화해성 발언으로 인해서 이 무역 분쟁 이슈 좀 한풀 꺾인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전면적인 이 무역 전쟁 가능성이 사라졌는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은 아직 분분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아직은 이런 갈등이 끝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 쪽에서는 전면적인 무역 전쟁 우려는 커져가는 글로벌 모멘텀의 가장 중대한 리스크로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나 현재 이 티격태격하는 갈등이 단기적으로 커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애널리스트들은 이전부터 이어지던 이 무역 전쟁 레토릭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리스크는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CMC 마켓 쪽에서는 시 주석의 발언은 과거에 말했던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면서 그렇게 이 발언이 결과적으로 실제로 그 행동으로 이어진다면 뭐 좀 봉합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럴 만한 국면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ECB에 대한 소식도 있고요. 유로FX에 대해서는 최근에 좀 단독적인 이슈가 좀 없었는데 오늘장은 좀 나오면서 김경영 PD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달러 하락세 좀 유지하는 수준으로 0.1%가 좀 낮게 나온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ECB 쪽에서는 노보티니 발언이 향후 ECB의 기준을 좀 대변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으로 언급이 계속적으로 좀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역시나도 시진핑 주석에 대한 발언으로 일단 그 부분을 좀 호재로 여기고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역 전쟁에 대해서는 리스크로 보고 있다라는 점까지 유로FX 이슈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 유로FX까지 전략을 챙겨드렸고요. 자, 지금 현재 구간 10시 38분 지나면서 오늘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입니다. 8분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시세 보시죠. 자, 일단 개장 직전입니다. S&P와 나스닥 모두 하락세로 이어갔었지만 개장 이후에 하락이 좀 제한적이죠.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반등하면서 일단 0.41%까지 하락분을 줄여갑니다. S&P 500 지수는 2643.75포인트 선으로 0.41%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초반에 하락폭을 조금씩 거의 많이 만회했는데요. 많이 하면서 0.21%의 약세 흐름이고요. 6,610포인트까지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회복되는 가격대 확인되셨고요. 자, 그리고 유로FX도 다시 한번 보시죠.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0.15% 상승세고요. 1.24350달러로 유로FX도 역시나 상승에 대해서 좀 제한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 보실까요? 자, 골드 같은 경우는 1% 급등, 좀 1%는 좀 넘지는 못했지만 일단 0.90%까지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1355.2달러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아직 추가적인 상승은 내지 못하고는 있지만 현재 구간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크루드오일 지금 66달러를 돌파를 했네요. 66달러를 돌파하면서 66.13달러까지 올라갑니다.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나오면서 0.84%까지 오르고 있고요.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장도 추가적으로 반등하면서 66달러 초반대 지지가 되고 있는 크루드오일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까지 함께 보셔야 되죠. 달러 인덱스는 현재 구간 0.13% 약보합권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89.21 영선에서 움직이면서 여전히 하락세 지지가 되고 있는 달러 인덱스까지 개장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앞서서 첫 번째 이슈로 S&P 500과 지수에 대해서 좀 짚어드렸는데 마선님 말씀처럼 일단 하락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인 모습이고요. 다시 한번 좀 단기 반등에 따른 그에 따른 가격대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이슈 유로FX도 역시나 상승에 대한 제한 또 함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개장 이슈 김경영 PD 통해서 정리해볼까요? 네, 먼저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개장과 함께 200포인트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그중에서 골드만삭스가 가장 좋지 못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 들려오고 있고요. S&P 500 역시 0.5% 하락하고 있는 동안에 역시나 금융주가 1% 가까이 하락하면서 골드만삭스에 이어서 또 비슷하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0.4% 하락하고 있는데 오늘 이 하락폭에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들은 은행
은행주들이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또 모건 스탠리가 모두 1% 가까이 빠졌고요. JP모건 체이스와 웰스파고 역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들 이번 주 후반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좀 움직임에 주목이 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지수의 하락 흐름, 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해서 엄포를 놓으면서 연출이 됐다라고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프루덴셜 파이낸셜 쪽의 스트래터지스트는 이 부분이 완전히 예상치 못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가 이미 좀 이런 대응이 있을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힌트를 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상 가능한 부분이었지만 이 트럼프가 이렇게 좀 강경하게 말할 것이라는 점은 시장에서 좀 간과했던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는 시리아 리스크에 하락 출발했고요. 특히나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200포인트 이상의 하락세로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 자, 본장에선 시작이 하락 출발을 했지만 지수에 대해서는 초반에 워낙 좀 낙폭이 먼저 시작이 됐고 그 이후에 오히려 좀 반등하면서 하락에는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본장에서는 금융업에 대해서 가장 또 필두로 지수에 대해서 좀 이끌고 있고 하지만 지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리아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계속적으로 유튜브에 많은 분들 시청하시면서 저희 채팅방에 글 남겨주시면서 소통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저희 유튜브에 시청자님께서 질문 남겨주셨는데 맞서님 나스닥 매수를 초반에 어떻게 예측하셨나요? 대단하시고 궁금합니다. 라고 이것을 저희 출연진 분들도 저희 제작진도 궁금해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저도 궁금해요. 이상하게 제가 찍으면 너무 잘 맞아요. 근데 이게 찍는다고 좀 겸손히 말씀하셨지만 근거가 있잖아요. 네, 근거는요. 아까 제가 그 전략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유 없는 하락이기 때문에 이유 없는 하락이고 단순히 지금 어떤 시리아 문제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요. 뭐 아랍 쪽의 뭐 내전들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닌데 어쨌든 오늘 아침부터 해서 충분히 시장에서 싸움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모든 투자가분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과연 미국과 러시아가 핵전쟁을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 이유 하나로 미국 지수와 전 세계의 주가 지수가 다 폭락을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냉철하게 그런 이슈가 아니라면 단기적인 분석을 저는 했을 뿐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큰 분봉들 분석과 짧은 분봉 분석 같이 하고 사실은 거기에 70%의 기술적 분석과 이슈들 그리고 나머지 20-30%는 저의 감인데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추가 하락보다는 단기 반등 여기서 나올 구간이라고 보여졌어요. 사실은. 네네. 그래서 제가 단기 반등을 드린 거고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오늘 시가를 다시 회복하고 돌아선다면 제가 봤을 때 일봉상 양봉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린다고 치면 특히나 오늘 또 새벽에 또 FMC 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 단언을 못 하겠지만 지금 단기간으로는 조금 혼조 흐름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 흔들림에서 너무 짧게 올라가네? 짧게 추격 매수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하단 부근에서의 매수와 근데 매도 쪽은요. 되도록이면 조금은 일단 좀 관망하시고 상단 돌파 여부 확인하신 이후에 짧게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려도 되나요? 어떤 부분이죠, 말씀님? 네. 지금 유튜브에 지금 급하게 올리신 분이라 제가 신경이 너무 쓰여가지고요. 네네. 지금 오일 크루드오일 지금 올려주신 의견이요. 봐주실래요? 네네. 크루드오일이 지금, 좀 급한 부분이어서 짚어드릴 것 같은데, 크루드오일이 65.47에 세계약이나 매도로 보유 중인데,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될지 여부를 여쭤보셨습니다. 네. 진짜 이거는요. 65.47이에요. 네. 네. 제가, 손실이 났을 때 대부분의 투자가분들은 저도 예전에 그랬고요. 정말 아이 식빵 정말 화가 너무 많이 나요. 근데 좋은 분위기로 일단 좋은 마음가짐으로 해야 손실이 또 빨리 만회가 되기 때문에요. 자, 손실 났지? 어떡하지? 자, 근데 어제 그저께 제가 또 방송 중에
들어오신 분이 계셨어요. 62점 중반대 매도를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손실이 많이 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라도 100T가 아니라 200T의 손실이 났어도 일단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도 지금 200T 가까운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 이분 같은 경우는 매도가가 얼마죠? 65.47 정도 되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고점 66.55가 돌파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69불대까지 상승할 수가 있어요. 네. 이제 다만 지금 오일 같은 경우는 시리화 문제뿐만 아니라 달러 인덱스하고 같이 겹쳐 있다 보니까 더 상승이 강한 거예요. 달러 인덱스 내려가고 시리아 문제 불거지고. 네, 지금 탄력을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분봉상도 하방 경직이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게 가장 두려운 부분이에요. 네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눌림이 온다면 지금 아까 몇 계약 갖고 계시다고 세 그랬죠? 계약이요. 네, 세 계약이시면 네. 최소한 2계약까지는 단기 조정 눌림에. 구간에서 눌림 구간에서 꼭 좀 손절 마음 아프지만 네. 일단 해 놓으시고 네네. 얼마든지 재진입은 가능하시니까요. 제가 정말 옆에 붙어서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그럴 기회는 안 되시는 것 같고, 네. 66불대, 네. 66불대 초반, 66불부터 해서 65불 후반대라도 눌림이 온다면 좀 손절을 일단 일부라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세 계약을 들고 계시는데 가격대가 65선 47에 매도고 지금 크루드오일은 탄력 받으면서 66달러를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66.55달러가 또 돌파가 되면은 추가적으로 더 큰 상승이 있기 때문에 세 계약을 좀 손절을 좀 잡으시고 계약수 관리가 상당히 주의한데요. 자, 일단 두 계약에 대해서 손절 잡으시고 눌림시 좀 손절 잡아보시고 다시 새로운 가격대에서 저희가 유효한 전략들 다시 한번 좀 제시를 도와드릴 테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부에서도 다양한 전략 함께 도와드리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 2부에서는 크루드오일과 골드 더욱더 중점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